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어제는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날씨가 비교적 상쾌하죠? 자, 오늘 미세먼지는 약간 있다고는 합니다만 봄을 만끽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644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꼭 배달도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꽃배달 불러보자 1644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벌써 458만 개. 이치 왜 찾는 걸까요? 이치는 약이죠. 먹지 않는 잇몸약. 부은 잇몸이 싹.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이치는 아픈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아약품.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에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에눈이었습니다. 솔에눈.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손학규 대표는 강진 토굴에서 참회하고 있으니까 각 당이 찾고 있지 않냐. 기장 토굴에 가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으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총선 직전과 직후에 한 말이 다르고 거기다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겁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의 참패에 대한 책임론도 아울러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국민의 입장에선 나름 책임지는 모습의 정치인을 기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의 권력 구도의 유지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 이 둘 사이에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정현 선배님, 그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직언을 봉쇄하는 건 대통령을 절대 군주로 퇴행시켜서 결국 대통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한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와 대통령의 스타일이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조차 대통령의 스타일이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면 민심이 현재 청와대와 정부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할 겁니다. 누가 되든 관심 없다. 여지껏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면 되기 전 생각, 후보 때 생각, 이후 생각이 다르다. 대선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뜻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친노, 친문이라는 주류의 지지 없이 김종인 대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대표가 설령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도 제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란 힘들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런 불편한 동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 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대중공업 예. 한 3,000명 직원을 감축한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우리 IMF 때부터 사람 줄이는 거, 그러니까 3,000명 줄이는 거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구조조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선 해운 등 그 취약업종 중심으로 산업구조조정 회오리가 몰아친 가운데 예. 이 대수술을 한다는 겁니다. 현대중공업. 이게 이제 현대중공업 그 최길선 회장하고 권호갑 사장이 사업본부 대표 회의를 열어서 어떤 구조조정 방안을 결정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인력 줄이기입니다. 희망퇴직부터 접수하되 신청 인원이 부족하면 사업본부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서 권고사직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3,000명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동안 구조조정의 칼날에 생산직은 좀 비켜놨거든요. 노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노조도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두 번째 조직 개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 7개 본부에 걸쳐서 500여 개의 부서가 산재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중 100여 개 이상의 부서를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나쁘거나 미래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턴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예. 세 번째는 비용 절감 정책입니다. 이 불효불급한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경상비 지출을 최소화한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해양 화공 플랜트 설계 인력도 울산 본사로 이제 불러들인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교수님 계신 그 상암동 예.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군요.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요거 이렇게 구조 조정을 예. 전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만 얘기하니까 조금 섬찟하네요. 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또 가습기 살균제를 다량 생산 공급해온 이 옥시측이요. 예. 이 옥시측의 제품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동물 실험을 진행한 연구 결과를 은폐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옥시측이 이제 은폐했다는 겁니다. 옥시측이 은폐했다는 거죠? 예. 지난 2011년 11월에 서울대 수의학과대학 연구팀에 옥시측이 이렇게 의뢰를 했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1차 실험 결과를. 안전성에 대해서 의뢰한 거죠. 예, 의뢰한 걸 옥시측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인 게 임신한 쥐 15마리를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시켰더니 이 가운데 13마리의 새끼들을 뱃속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새끼 쥐 피부에서는 기형 가능성을 보여주는 까만 점도 발견됐고요. 그러니까 이 가습기 살균 피해자들 가운데 임신부나 태아가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건데 예. 그래서 서울대 보고서가 이거는 그 유해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 결론 내렸고요. 예. 문제는 이거를 옥시 측이 2014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요 실험 결과를 빼버렸습니다. 예, 대신 2012년 4월에 임신하지 않은 쥐들 상대로 한 서울대의 2차 실험 결과를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 이거를 이제 제출하면서 정부의 역학조사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보고서에서도 심장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서울대 연구팀의 경고가 있지만 폐와는 무관하다 일축해버렸고요. 또 이 연구를 담당했던 서울대 교수가
명백하게 독성이 입증됐다. 그런데 옥시 측이 유리한 결과만 제출했다. 검찰 조사에 진술을 했습니다. 옥시는 어제 공식 사과와 함께 추가로 50억 원 내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단체는 옥시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입장 표명이고 우리는 그 사과를 받지 않겠다. 하면서 거부를 했죠. 이거 아주 질이 안 좋네요. 예? 옥시 측이란 옥시 쪽이. 영국의 본사에서 예. 아예 2011년에 문제 벌거지니까 증거인멸하라고 이게 지금 후속 보도로 막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걸 하고 지금 와서 사과를 하고 은폐하고 나서 사과를 하고 50억을 내겠다. 네. 참 화가 나는 일이죠. 그럼요.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 요커들이 묵을 호텔이 부족하다.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뭐 저 인천이나 어디 그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모텔 값을 박내주는 이 비즈니스 호텔이 늘고 있다는 얘기 또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호텔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을 공급 과잉이라고 진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외 여행객 증가율에 비해서 호텔 증가율이 더 는다는 거죠. 더 예. 크다는 거죠.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 말에 2만 5천여 개의 객실에서 2015년 말에는 4만 1천여 개의 객실로 66%가량 늘었는데 해외 관광객은 35% 증가에 그쳤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지난해 6월에서 8월 메르스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든 영향이 크긴 하지만 호텔업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우후죽순 호텔이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호텔만 184곳이고요. 2만 9천여 객실이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관광객 특히 요코를 중심으로 조금씩 늘고 있는데 예전처럼 이게 막 급격하게 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게스트하우스나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같은 새로운 숙박 형태가 그렇죠. 대거 늘어나면서 예. 호텔 산업이 결코 전망이 좋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즈니스 호텔들이 모텔 값에 방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매물로 나오는 호텔도 유찰되면 낙차가가 대폭 떨어지고 있는데 주인 찾기 쉽지 않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그 르네상스 호텔이거든요. 예. 2013년도에 매물이 나왔는데 뭐 이게 주인 못 찾고 있어. 워낙 또 비싸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로서는 정부가 외국인 관광이 증가하니까 호텔 산업 전망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 증가 수에 비해서 호텔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상황.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태원 선수 말이에요. 예. 어제 호주 전지훈련 마치고 귀국했다고 하는데 지금 25일이죠? 예. 이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어떤 성적을 낼 것이냐 여기에 이제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인천공항 통해서 귀국했는데 인천공항에 기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말씀하신 대로 25일 개막하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과연 어떤 기록을 낼지가 이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게 관심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박태환 선수 현재 리오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예. 대한체육회 이 국가대표 선발 규정 때문에 그런데요. 예. 그런데 만약에 박태환 선수가 25일 개막하는 이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올림픽 메달이 가능한 기록을 내면 예.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점을 박태환 선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록을 내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이 박태환 선수가 어제 인천공항에서 상당히 말을 아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굵고 짧게 한마디 말을 남기고 떠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예. 좀 나름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어제 그 한화 7연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한화가 드디어 7연패에서 탈출을 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 드디어입니다. 예. 드디어 어제 롯데에 역전승을 거뒀거든요. 예. 9대5로 승리했는데 1회에 한화가 또 5점을 내줬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예. 아주 모처럼 이 끈질긴 이 추격전을 펼치면서 경기를 뒤집는 이 저력을 과시했고요. 예. 어제 승리로 7연패에서 탈출했는데 이 3승 13패로 여전히 꼴찌이기 때문에 여전히 갈 길은 멀다라고 보고요. 예. 하지만 어제 승리로 예. 일단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 있는 승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어제 한화는 7연패고 또 7연승 하는 게 바로 두산 아니었어요. 그죠? 예. 근데 두산은 또 이제 7연승의 행진을 멈췄어요. 예. 이 공교롭게도 이 하나와 두산이 이 희비 쌍곡선을 서로 이제 탄 것 같거든요. 예. 똑같이 연승을 시작하고 연패를 또 마감을 했습니다. 이 두산이 KT에 3대8로 패했습니다. 이 KT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신생팀이다, 꼴찌다 이런 수식어를 달고 다녔는데 예. 올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타격도 굉장한데 어제 타격에 불이 붙었거든요. 예. 홈런 2개 포함해서 안타 14개를 몰아쳤는데 14개 중에 10개를 이 마르테, 유한준, 이진영 이 중심 타선이 아주 효과적으로 몰아친 겁니다. 이 두산 어제 이 선발 5선발했던 노경원 선수가 3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고요. 노경원 선수가 이 5번째 선발인데 두산이 1, 2, 3, 4 선발까지는 든든한데 노경원 선수가 지난해 불펜에서 뛰다가 올해 이 선발로 돌았는데 조금은 좀 약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프로농구 이 전주 KCC요. 예. 연고지 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근데 연고지 이전을 결국 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하긴 했네요. 예, 급 반전이었는데요. 예. 이 전주를 연고지하고 있습니다. 이 KCC가 예. 수원의 러브콜을 바꾸서 수원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제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홈 경기장인 전주의 체육관이 너무 낡았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이 전주시가 기자회견을 갖고서 KCC가 전주에 계속 남는다. 라고 발표했고요. KCC도 이 전주시의 발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김승수 전주시장이 이제 급하게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 KCC하고 한국농구연맹 관계자를 만난 건데요. 예. 만나고서 이제 체육관 보수하겠다. 이 체육관 또 신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지를 밝힌 겁니다. 예. 근데 이 전주시장이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농구팀 관계자를 만나고 그렇죠. 이 KB의 관계자 만난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제가 아니죠. 보기엔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왜 서울까지 올라왔을까요? 역시 전주에서 KCC 이 농구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 KCC 인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보면서 역시 이 프로스포츠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산다. 이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리우 올림픽 성화체화가 어제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있었는데 예. 한 2만 킬로 뛰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어제 이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죠. 이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리우 올림픽 성화 체화식이 있었습니다. 예. 2만 킬로미터를 돌아서 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8월 4일에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했는데, 근데 저는 이 성화보다도 오히려 이 올림픽 개막이 다가올수록 브라질이 경제난이 있죠. 예. 이 호세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겪으면서 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흉흉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개막이 가까우면서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올림픽 전에 이렇게 흉흉한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타렌트 전원주입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 저도 특히 목 관리에 신경 쓰게 되는데요.
황사 마스크도 제대로 알고 써야 한다는 사실 아시죠? 일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제품인지가 중요합니다.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 황사 마스크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마스크는 자기 얼굴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딱 맞아야 독한 황사를 더 잘 거둘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황사 마스크 필터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 절대 세탁해서 재사용은 안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상쾌함은 더 가까이, 황사는 저 멀리, 건강한 봄나들이 하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4월, 지금까지의 동탄과 선을 긋다. 무엇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더욱 위대한 동탄을 완성하다. 동탄, 그 이상의 동탄을 원한다면 이제 자이를 만나야 할 때. 동탄 신도시의 퍼스트 클래스, 동탄 파크자이. 1644-0061 GS건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해발 680m를 흐르듯 내 몸에 흐르는 물, 평창에 청정림을 만들듯 내 몸을 만드는 물.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내 몸이 되는 강원 평창수.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사람들이 이 곡을 경청하자 작곡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떠들고 노세요. 이 음악은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릭 사티의 집노패디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Goedemelk van gezonde koeien.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2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5월 20일 주택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문의 032-723-9600. 아슬란 국토교통부 주관 2015년 올해 안전한 차 최우수자동차 선정,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주행제동 안전성 등 종합 1위 달성.
프리미엄 컴포트 세단 아슬란이 정숙성에 이어 안전성으로 또 한 번 앞서갑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8시 34분 12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 사고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지난 지점에서도 사고인데요. 현재는 갓길에서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정체고요. 다시 여의도 부근에서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난지 나들목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요. 30분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의정부에서 일산 쪽으로 수락산 터널 안에서 사고입니다. 2, 3, 4차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인데요. 현재는 4차로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파가 길어지면서 퇴계원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즘 개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 그대로 정말 우리 인생에 이 함께 가는 짝이 되는 친구를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애견 분양 사기를 벌이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자,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000만 명이나 되나요? 예, 지금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정부가 좀 정확한 통계를 못 내가지고 정확한 숫자를 좀 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서울시에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가구당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운다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려견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는 만큼 애견 분양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 이제 어린 강아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개를 키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동물을 분양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보통 이제 법적으로는 61령 이상만 판매하도록 돼 있는데 2달 이상이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어린 이제 강아지를 파는 거를 이제 다 큰 60일 이상 된 건강한 강아지라 뭐 이렇게 속이거나 아니면은 스스로도 강아지 공장에서 그 번식되는 게 좀 그 건강치 않다는 걸 아는지 뭐 보통 가정집 분양이다 이렇게 속이면서 많이 팔고 있죠. 예. 그러니까 2달이 넘은 2달이 안 된 걸 2달이 됐다 이렇게 지금 속인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2달이 안 된 강아지를 판매하면 이제 법으로 걸리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공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죠? 네. 어떤 공장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실 그 반려동물은 이렇게 인간과 교감을 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그 정서적인 그 환경을 제공하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그런 데서 자라야지만은 인간하고도 또 이렇게 정서교감을 잘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실질적으로 번식장에 그 보면은 그 좁은 케이지에 빼곡하게 들어선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판매, 이렇게 찍어내듯이 강아지들을 거기서 이렇게 판매하고 번식하고 판매하고 하는 걸 이제 강아지 공장이라고 일컫는데 그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비난을 받는 그런 시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개 농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개 농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식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번식장을 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통 농장을 하는 번식장.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번식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번식장 역할을 하고 있는 개 농장도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죠?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음식 쓰레기 우리가 인간이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가 이제 그 개들의 주식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쨌든 개 농장이 됐던 강아지 공장이 됐던 간에 거기에서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경매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매장에서 소매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번식 농장에서 나온 어린 강아지들이 경매장을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각 소매점으로 나가서 판매되기도 하고요. 예. 또 인터넷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매장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번식장에서 본인이 직접 번식장에서 이제 그 물건 떼듯이 번식장에서 가지고 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번식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은 직접 자신이 번식과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비위생적이고 아주 지극히 좀 이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강아지를 키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제일 큰 문제는 그렇게 밀집된 환경에서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이 파보장염 같은 거 걸릴 확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강아지가?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거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어린 강아지 살다 보니까 질병 저항력이 약하고 전염병 감염률이 높다 보니까 파보장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홍역이라든가 이런 치명적인 질병들. 예, 그런 질병들을 가지고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예. 아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병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잠복하고 있는 상태에서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애견을 분양을 받고 나서도 예? 원래 지금 충무로에는 많은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15일 이내에 발병이 되면은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요. 네네네. 그죠? 근데 이게 개인한테 이렇게 속여서 파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돈 주고 팔면 끝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대부분 연락도 잘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연락을 해도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말을 끌고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소비자 피해 보장 기준은 15일, 그러니까 분양 받은 지 15일 이내에 발병하면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시기를 넘어서도록 이제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어린 강아지들을 분양해서 집에서 키우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정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판매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의 그런 심리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분명히 정이 드니까 시간 어느 정도 끌다가 정이 들면 뭐 몇백만 원의 치료 비용이 들어도 그 사람이 치료하지 그쪽으로 다시 보내지 않는 이런 심리들을 많이 이용해서 계속 그런 15일이라는 맹점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 사람들이. 아니 저도요. 서울 근교에서 강아지를 샀는데 파보장염 때문에 100만 원이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15살인데 얘는. 네. 근데 15년 전에 한 100만 원 정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게 강아지한테도 좋지 않고 사는 사람한테도 좋지 않은데 이걸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제도가 동물 판매업 제도가 생기고 동물 번식업 신고 제도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그런 법들이 좀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제일 문제고요. 그거 정부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는 게 문제고 가장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포털 사이트라든가 인터넷 이런 데를 통해서 강아지 판매하는 업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법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신 판매업자 신고하듯이 강아지를 인터넷에서 분양하는 사람한테도 합법적인 판매업자라는 등록증을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아주 많이 절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인터넷에서 보셨다 하더라도 직접 방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소비자가. 그죠? 그렇죠. 인터넷에서 봤더라도 보통 인터넷에서 펫샵 홍보만 하고 실제로 강아지를 판매하는 행위는 업장에 나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개인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강아지를 그렇죠. 받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업장에 나가서 강아지 상태를 보고 데리고 오는 이런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가장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이 음악만 들으면 참 좋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벌써 주말이죠, 주말. 예. 주말 분위기 물씬 나는 이 배경음악과 함께 언제나 등장하시는 분. 최광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극장가에도 보릿고개가 있다. 야, 이 보릿고개 아주 참 신선한 단어예요. 예. 네.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 4월 극장가는 전통적으로 비수기 시즌으로 이제 분류가 돼요. 아하, 예. 근데 점점점 이 봄가뭄이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영화진흥위원회가 매달 그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를 내거든요. 예. 근데 3월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극장을 찾은 관객 수가 이제 4,949만 명인데요. 예.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쳤을 때 약 100만 명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어허, 예.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흥행작이 뭐가 있었을까요? 검사회전이라는 작품이 검사회전이요. 거의 900만 예. 명 이상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귀향이라는 영화가 예상외로 잘 됐죠. 300만 명 넘게. 예. 근데 그 영화 빼고 두 편의 영화 빼고는 별로 한국 영화 가운데 흥행작 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작품 있으세요? 거의 없으시죠? 거의 없죠. 예. 예. 사실 뭐 적지 않은 한국 영화가 나왔습니다. 뭐 로봇 소리라든가 오빠 생각, 뭐 널 기다리며라고 하는 스릴러 예, 영화가 널 기다리며. 있었고요. 예. 적지 않은 한국 영화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은 다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한국 영화가 앞서 말씀드린 검사회전하고 귀향 두 편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요. 메이저 배급사들이 이렇게 수익률을 따지잖아요. 예. 80억 원 이상의 엄청난 제작비를 들어간 영화들은 수익률이 20%가 넘거든요. 근데 80억 원 미만, 그러니까 한국 영화 평균 제작비가 약 40억 원 되는데 예. 40억에서 80억 사이의 제작비를 아하. 투여한 영화들은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평균 제작비 미만을 쓴 이른바 중저예산 영화죠. 예.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50%에 달합니다. 투자 수익률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투자 제작,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을 예. 어떻게 만나느냐가 결국은 영화 그걸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뭐 투자 수익률이라는 것이 결국은 돈을 얼마나 그렇죠.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벌어들이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투자 수익률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마불사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넣은 영화가 많이 뽑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영화는 어디다가 보통 개봉을 합니까? 여름 아니면 겨울에 개봉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3, 4월에는 중저예산의 조그만 영화들이 나오고 그런 영화들이 또 관객들을 좀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관객들도 문화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여름에 기대작들이 많이 쏟아질 텐데 그때까지는 극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장의 박스오피스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흥행작의 편수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봄가뭄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그래서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에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그 헤어화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일제강점기 배경 영화. 네. 이거 흥행 잘 돼요?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예. 이 영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잘 봤고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해서 두 연인과 한 남성 사이에 벌어진 어떤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운명의 엇갈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유려한 연출을 통해서 또 세 배우의 그 멋진 연기 양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5위 지금 30만 명 조금 모으는데 그쳤습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흥행이 안 될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비수기 수준이고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런 그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즌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스토리가요. 이 뭐랄까요? 여성 투톱. 그러니까 사실은 삼각관계 멜로를 표방하고는 있습니다만 한효주 씨 그리고 천우희 씨를 내세운 여성 투톱 영화라는 것도 흥행 부진의 한 요인으로 지금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영화 가운데 1,000만 명 돌파한 영화 가운데 남자가 아닌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 기억나세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예. 굳이 따진다면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전지현 씨가 주인공을 맡았으니까 그 작품 빼고는요. 13편의 1,000만 영화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전부 남자가 주인공입니다. 그 남자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간 작품도 두 편이나 되죠. 왕의 남자, 광의 그렇죠. 왕이 된 남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한국 사회 자체가 남성 중심 사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투톱 영화나 여성 원톱 영화는
흥행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시간 이탈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시간 이탈자는 일단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긴 했는데요. 지금 박스오피스 1위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측면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관객수가 그때 많지 않은 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영화들의 손익분기점은 약 200만 명, 조금 뭐 썼다고 해도 좀 쓰면 한 300만 명 이상 넘어가는데 그 지금 시간 이탈자가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다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겠지만 첫 주말에 시빌워. 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라고 하는 작품이 이미 지금 개봉하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일주일 남았는데 이미 박스오피스 예매율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독보적인 1위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비수기 상태에서 그 미국의 블록버스터 영화 혹은 슈퍼히어로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빚어집니다. 아마도 뭐 모르긴 몰라도 1000개 이상의 스크린을 확보하지 않겠나. 그러면 또 싹쓸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 한국 영화는 더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10대 청춘들의 얘기를 다룬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을 했는데 제목이 위대한 소원이에요. 예,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소원들을 갖고 있나요? 위대한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는데 이 소원이 도대체 뭐냐? 이게 좀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소원입니다. 이게 사실 10대 그 고등학생들의 얘기예요. 유덕환, 김동영, 안재웅. 요즘 안재웅 씨 많이 뭐 응답하라 1988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배우죠. 이 세 명의 친구인데 이 중에 이제 주인공이 유덕환 씨인데 이제 얘가 이 고환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으로 나오거든요. 유덕환 씨가. 근데 고환이 이제 루게릭병 시한부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곧 죽으니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다. 근데 그게 뭐냐? 그럼 10대 고등학생 청소년이 곧 자기의 목숨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그 끄집어낼 수 있는 소원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금적인 그런 소원입니다. 19금적인 소원.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두 친구가 시한부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해프닝을 아주 코믹하게 다룬 작품입니다. 사실 시한부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멜로 영화라든가 그것은 비극적인 영화에 많이 사용되는 설정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10대 소년의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가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비극성과 희극성이 이렇게 버무려진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딱 10대 소년의 감성의 그 솔직한 영화고요. 지금 모니터링 시사 결과는 그 남성 관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그 예전의 모습을 리비도가 창궐하던 시절에 그 상황에 대해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여성 관객들은 이 영화를 과연 어떻게 볼까 좀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봄에 그 스물이라고 하는 그 청춘 영화가 개봉해서 3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는데요. 300만 명. 이 영화가 과연 그 스물이라는 영화를 승행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근데 영화의 완성도 면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빠진 오히려 스물이라는 영화 이상의 완성도를 갖춘 영화이기 때문에 또 게다가 영화가 그 제작비가 아주 적어요. 10억 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한 4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만 명만 들어도 이 영화 입장에서는 대박이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 함께 들을 영화 음악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요즘에 그 재개봉작들이 많죠.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도 재개봉해서 최근에 아주 좋은 그 반응을 얻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추억하실 만한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 제가 독일에 유학 시절에 본 거예요. 이탈리아 영화죠. 로베르토 베니니가 감독과 주연을 겸하고 자신의 아내가 또 상대역으로 나왔던 그 작품입니다. 1999년에 국내 개봉했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재개봉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지금 5만 명 안팎의 관객을 모으면서 흥행 선전 중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의 주제곡을 골라봤습니다. 니콜라 피오바니가 작곡한 라비타 에 벨라. 벨라. 뭐 제목 그대로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라비타 에 벨라 함께 들으면서 오늘 최광희 평론가하고는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광희 영화평론가였고요. 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금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여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